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자, 행정 이념과의 관계인데 거기 54쪽에 보면 충돌의 문제가 있어요. 행정 이념끼리 충돌, 뭐 예를 들어서요, 합법성과 능률성이 충돌한다,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우리 오늘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 이념끼리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를 좀 중요하게, 더 중요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. 여러 가지 것들이요. 그래서 충돌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걸 조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. 근데 조정을 한 결과를 법률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, 자, 법률에서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노력해야 한다. 뭐 할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자, 법률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규정만 있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까 법령 그 하위의 수준의 자, 명령과 조례 등에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행정이념에 충돌하면 뭐 조화롭게 뭘 해야 된다, 뭐 이런 이제 답안지를 작성했던 기억이 나는데, 제가 이제 20년 뒤에 현재의 모습에서 이 이념 간 충돌을 보면은 결국에는 법을 바꾸거나 때에 따라서는 법을 만들거나,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자,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자,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죠. 자, 그래서 뭐 어떤 걸 포기한다 이런 건 없어요. 어떤 특정한 이념을 포기한다 이런 것도 없고, 특정한 이념만 우선시한다, 그거 불가능해요. 제가 볼 때는요. 우리나라 현재 상태에서는요. 그리고 55쪽에 행정 이념 간 우선순위의 문제인데, 저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, 뭐 충돌의 문제를 이제 책에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. 자, 이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떤 이념이 우선시되고 어떤 이념이 상대적으로 덜 우선시되는지가 다 달라요. 이게 사회 문제가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사회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효과성 기준으로 간다, 그거 불가능해요.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57쪽에 보면은 6번, 7번인데요. 자, 신공공관리론은 자, 정부가 기업의 어떤 그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논리인데, 당연히 효율성이야. 성과. 야, 공무원님, 너 개인이 1년 동안 무슨 일을 해서 얼마의 성과. 자, 100만 원, 예를 들어서입니다. 100만 원을 벌었다. 100명을 모집했다. 1000명을 교육했다. 10,000명을 온라인으로 교육했다. 자, 또는 몇 시간을 투자해서, 자,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서, 자, 성과. 뭐 예를 들어서 범죄, 자, 검거를 몇 명을 했다. 자, 불을 몇 번을 껐다. 그리고 응급 환자를 몇 번을 후송했다. 뭐 이런 것부터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해야 될 게, 쓰레기가 너무 많아. 왜 우리 동네는 항상 무단 투기가 이렇게 많을까? 자, 쓰레기를 담당하는 자, 이제 환경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몇 건의 민원 전화를 받았고 몇 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자, 몇 건을 자, 현장에 가서 처리를 했다. 자, 제가 사는 동네,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도 1년에 민원 접수가 6만 건 정도의 민원 접수가 있습니다. 6만 건이 말이 그렇지. 6만 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. 자, 6만 건의 민원 접수가 뭐 전화, 그 다음에 앱, 그 다음에 인터넷 뭐 게시판 등등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데, 그 중에 4만 건 정도가 쓰레기, 그 다음 나머지 한 10,000건 정도가 불법 주차, 뭐 이런 것들이요. 우리가 흔히 좀 내 집 주변에 뭐 우리 동네에 좀 눈에 불쾌하고 눈에 보이는 그 불쾌한 장면들, 그리고 뭐 차 뭐 이렇게 좀 주차한 거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데 뭐 전화를 안 받았다던가, 이런 이제 그 생활 불편 단순 민원이 한 전체 6만 건의 민원 중에서 5만 건이에요. 그 다음에 나머지 10,000건들은 이제 각 분야마다 달라서, 뭐 예를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신고한 것 중에 하나가 장마가 온 다음 날 뭐 산에 제가 등산을 갔는데, 뭐 등산로에 이렇게 뭐 낙석이라고 얘기하죠. 낙석 주의할 때 낙석이요. 돌이 떨어져서 뭐 이게 등산로가 파손되어 있다. 그건 이제 인명에 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고하는 게 이제 특수한 건입니다. 그런 거는.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뭐 개나 고양이가 길거리에 이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좀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, 좀 눈에 불편한 그 모습으로 좀 죽어 있다던가, 그런 것들은 즉시 신고를 하죠. 저 같은 사람들은요. 왜냐하면
이 동물, 가축, 뭐 비둘기 포함합니다. 가축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길에 있는 길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 쓰레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가지고 그 가축 방역으로 이게 해당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뭐 쓰레기 다른 것도 급한데 일단 이 가축, 동물 이 사체를 빨리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게 대체적으로 먼저입니다. 그래서 뭐 너무나 이제 불쌍하게 이제 죽어 있는 사진 이렇게 찍어서 위치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간단하게 이제 문장을 적어서 앱으로 저는 신고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거의 예외 없이 5분 이내 답장이 와서 바로 지금 뭐 치우겠습니다. 뭐 이런 게 있고요. 자, 이런 것들이 효율성 개념. 민원 몇 건 들어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몇 건을 처리했다. 이거는 뭐 딱 그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지금 추석 연휴 지금 전후니까요. 우편 배달할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그걸 대수송, 큰 대자, 대수송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우편 같은 게 아주 똑부러지는 결과죠. 몇 명이 우편에 접수해서 몇 명을 어떻게 해서 배달. 자, 99.8% 배달에 이상이 없었다. 불만이 없었다. 이거는 거의 정확해요.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따지기가 좀 좋은 것들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민주성 얘기, 이제 거버넌스 얘기인데 이건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. 협력, 민관 협력 이런 것들이고요. 자, 이제 헌법재판 등 요 마지막 얘기입니다. 이 오늘 배운 행정 이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내용하고 이게 원리가 같아요. 무슨 말이냐? 뭐 합법성, 뭐 효율성,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논의가 헌법재판을 할 때 뭐 어느 가치가 더 우선시되고 뭐 사람의 생명이냐 재산이냐 뭐 이런 것 등등의 가치들을 비교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뭐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가치를 비교할 때 우열을 가릴 때 고민하는 것과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념에 대한 게 이게 원리가 같아요. 다만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저거는 법이고 이건 행정이야. 원리가 같아요. 고민하는 거는요. 이 사건에서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. 야, 이거 끝났고 자, 다음 사건에서는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되겠네. 바로 직전에 봤던 사건하고는 기준이 달라요. 이럴 때는 요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것은 위헌이다, 합헌이다,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행정철학, 국정철학. 자, 국정철학은 보통 정권이 바뀌었을 때,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, 자, 우리나라는 자, 5년 동안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. 라는 국정철학을 제시를 하죠. 그럼 그 국정철학에 따라서 각종 목표들이 다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국정철학 같은 거를 만들 때 행정 이념이 은근히 중요하죠. 우리 사회는 민주성을 강조할 거냐, 아니면은 효과성을 강조할 거냐, 아니면은 자, 합법성의 개념을 좀 넓힐 거냐, 법을 바꿔서라도 유연하게 갈 거냐, 아니면은 법을 더 경직된 상태로 더 엄격하게 갈 거냐, 이거는 국정철학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57조까지 좀 그 추상적인 얘기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,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추석 연휴가 끝나 있을 텐데 이제 또 본격적으로 계속 진도를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좀 그 듬성듬성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잘 이해를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